안녕하십니까, 픽스터 흥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오후의 국내 경기는 제 일정상 분석 및 추천, 픽을 드리기는 방송을 하기 힘들어서 저 혼자 배팅했는데 아주 좋게 우리은행 막품을 남았습니다. 제가 추천을 못할 때는 항상 저 혼자 먹고 주위에서 그러죠. 흥아 흥아 너 혼자 흥적이냐, 픽 좀 제대로 쏴봐라. 조용히 가면 저 혼자 먹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담됩니다. 지금 이제 보면 해축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시 15분의 아약스 경기, 일반승은 1.06입니다. 저는 뭐 바르셀로나랑 저 변방에 아주 못하는 팀 붙어서 저도 배당은 1.0매선 쳐다도 안 봅니다. 물론 아약스 이기겠죠. 뭐 이건 근데 갈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아주 옛날에 고액 배트 때 몇백만 원씩 받더라도 한 10번 중에 한 번 부러지면 쫄쫄 굶습니다. 자, 아약스는 제외. 제가 유심 있게 볼게 유벤투스 경기입니다. 자, 일반 배당은 1.28 나와 있습니다. 둘이 보면 상대 전적을 보겠습니다. 18년 9월 27일 2대0 승리부터 최근에 20년 6월 23일 또 유벤투스 2대0 경기까지 5번 다 유벤투스가 이겼습니다. 뭐 그러니 배당이 1.28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가볼 메리트가 있겠죠. 저 역시도 이 경기를 주력을 잡겠습니다. 그러나 픽스텐 제가 자 주력을 잡으세요, 아무 이유 없이 찍으세요, 이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주력이 뭔지만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유벤투스 일반승이라고 일단 적겠습니다. 그럼 이 두 팀의 전력 및 최근 근황, 선수들 컨디션 상태 등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벤투스, 뭐 이 팀은 누구라도 유명하고 호날두 팀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호날두보다 나강두보다는 더 좋아하는 팀이 애가 많죠. 그래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유벤투스는 현재 6위입니다. 직전 경기 나폴리에서 2대0 승리를 따냈고 주중에 치러진 슈퍼컵 1점 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피를로 감독이 고전하고 있긴 있는데 그 와중에 석점 획득 페이스도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홈 강세를 안고 연승에 도전합니다. 멀티 득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력으로 오노바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석점 획득 페이스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최근 일정에서 공격 전개 완성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맥케니, 키에사 측면 조합의 유연한 움직임,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기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대 위험 지역 부근에서 시도하는 부분 전술이 완성도를 회복했습니다. 모라타, 호날두, 일선이 결정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득점 생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멀티 득점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점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중앙 수비 자원 데리트, 데미랄이 부상으로 출전 불가능하고 케일리니, 보누치 조합을 활용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조합의 경험은 상당합니다. 다만 평균 연령 34.5세로 신체 능력은 떨어지는 페이스, 속도 경쟁 열세로 상대 역습의 효과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상대팀 볼로나 FC를 보겠습니다. 현재 12위이고 최근 5경기는 무패승입니다. 직전 경기 베로나에서 1대0 승리를 따냈고 이전 최근 8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했던 흐름에 반전을 기했습니다. 다만 껄끄러운 상대를 맞이하여 9번의 리그 원정에서 단 1승에 그친 부진은 치명적 변수로 적용합니다. 물론 멀티 실점을 예상하고요. 전력 열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운영으로 승점을 노릴 것이 분명하고 위험지역 부근에 많은 수의 선수를 배치하지만 스코텐 스반베리 중원조합의 압박 효율 개선이 더딥니다. 조합적 변화에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토미아스 다닐루 중앙 수비진의 위험지역 장악 어려움, 상대의 부분 전술의 쉬운 허용으로 위기를 반복할 것이 유력합니다. 득점을 통한 저항은 가능합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공격 자원들이 복귀했고 산손의 오솔리니 측면 조합의 속도를 활용한 역습에 탄력이 붙을 것이 자명합니다. 전개의 구심점이 소리아노 이 미드필드 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지금 리그 18경기에서 6득점 5도움의 안정적인 배급을 기반으로 질 좋은 기회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핵심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유벤투스 승리를 예상하죠. 볼로라가 전력 역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전력을 가미한다 하더라도 압박 효율 저하, 상대 부분 전술의 아쉬운 대응이 맞물려 위기를 반복하는 그림이 유력합니다. 유벤투스가 측면 조합의 유연한 움직임을 기반으로 기회 창출 빈도를 늘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원의 득점 지원을 더해 승기를 잡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역습의 아쉬운 대응으로 실점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핸디캡 극복은 약간 버거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주력은 유벤투스 일반승. 만약에 저보고 부주력을 가라 이러면 뭐 핸디무? 근데 부주력은 오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주력 로또표를 따로 잡겠습니다. 로또표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좋은 정도만 하면 되니까 부주력은 2.5 오버. 예. 로또폴은 뭐 아주 뭐 배당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핸디 정도. 핸디무죠, 핸디무. 그러니까 요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주력이 아닌 경기는 분석은 하되 추천을 안 하고 어디에 조합을 할 것인지. 사실 프로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실력보다는 조합이 중요하죠. 예, 조합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조합을 잘하면 먹을 수 있고 조합을 못하면 못 먹을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이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상 주력으로는 추천하지 않지만 배당을 높일 수 있는 꿀 경기가 있죠. 세리에 리그 분석한 김에 그냥 23시 있는 제노와 칼레아리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노아는 16위로 최근 5경기 무패 승 무 기록했습니다. 직전 경기 아탈란타에 0대0 무승부를 기록했죠. 전력 열세가 확연한 일정에서 승점을 챙겼다는 것이 고무적입니다. 다만 최근 일정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고 9번의 리그 홈 경기에서 13득점을 기록한 공격진을 앞세워 반등을 시도합니다. 득점 생산은 가능합니다. 치보라, 자파코스타 측면 조합의 직선적 움직임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기회 창출 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원의 적극적 공격 가담, 양질의 크로스 공급이 맞물려 시너지를 냅니다. 다만 핵심 공격 자원 데스트로 포워드인데요. 리그 14경기에 6득점 1도움. 이 자원이 부상으로 결정하는 게 큰 아픔이죠. 그래서 일선에 무게감 저하로 멀티 득점 생산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점도 예상합니다. 리그 일정에서 필요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의 안정감 개선을 위해 스트루루트만 미드필더를 영입했지만 아직 경기력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중원의 수비 전환 안정감 저하, 측면 배후 공간 노출로 상대 역습의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칼레아르 카초를 보겠습니다. 현재 17위로 최근 5경기에 패 처참하죠. 직전 경기 밀란 경기랑 0대2 패배로 6연패 수정에 빠졌습니다. 극도의 부진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 원정에서 경기력을 유지하는데 이를 앞세워 반등을 시도할 것이 유력합니다. 다만 9번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 18시점을 허용한 수비지 불안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실점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원정 부담 극복을 위해 신중한 운영을 시도합니다.
다만 카르보니, 클라반, 파라고 등 주전 수비 자원들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습니다. 나인골란 미드필드를 중심으로 한 중원의 압박 효율 저하, 수비진 전반의 집중력 반감이 맞물려 위기를 자초합니다. 중원의 수비력 개선을 위해 덩컨이라는 미드필드를 영입했지만 적응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상대 공세의 효과적 대응은 어렵습니다. 득점을 통한 저항은 가능합니다. 페드로 리그 18경기 10득점 2도움 여전히 영향을 가시하고 있죠. 상대 위험지역 부근의 개인 전술, 부분 전술 활용을 통해 질 좋은 기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기에 득점 생산이 가능하죠. 다만 최전방 지원인 시메오네 최근 리그 10경기 무득점입니다. 포워드가요. 결정력 개선이 더디고 멀티 득점 기대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것은 무승부를 예측합니다. 무승부는 당연히 로또풀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유벤투스, 이랜디, 무랑 그리고 이 경기죠. 제노아, 무. 로또풀은 뭐 배당 높이는 게 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부지력은 제가 언더오버를 묶어 가겠습니다. 유벤투스가 2.5 오버였다면 이 경기는 사실 누가 골을 넣는지도 참 깝깝하고 제노아는 2.5 언더 보겠습니다. 뭐 보통 두 폴드만 맞춰도 수익 나는데 지장 없지만 욕심을 내보고 경기도 많기 때문에 몇 경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보는 건 좀 애매하고 사실 아약스 경기도 건드긴 하고 싶은데 너무 좀 애매하지만 부주역에 넣기는 좋겠네요. 일단 그죠? 그리고 주역은 아니더라도 부주역에 좀 넣고 싶긴 한데 근데 프로토가 이 참 애매한데 2.5 이런 건 주면 되는 3.5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계속 애매하고 통과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론이 길는데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한 경기를 또 보는 게 배당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배당이 있죠. 네, 23시에 나폴리 경기입니다. 나폴리랑 헬라스 베로나 팀인데 최근 맞대결 전적이 나폴리가 5전 전승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배당이 꽤 괜찮거든요. 1.55. 저는 주력으로 나폴리 승을 잡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예, 이거를 뭐 더 이상 설명한다 이런 것도 애매합니다. 저는 두 폴더 유저이기 때문에 물론 세 폴더 이런 것도 괜찮지만 보십시오. 유벤투스 나폴리 이 둘이만 묶어도 몇 배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유벤투스 1.28 저는 경기 가면 두 경기도 같은 경기 줘가죠. 나폴리 1.5 딱 두 배 나옵니다. 제가 완전 좋아하는 배당이죠. 2배. 여기 풀베팅 10만원 한다 해도 20만원 들어올 거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만원 부지력 로또풀은 각자 알아서 금액을 배분하겠지만 제 생각엔 부지력에는 한 5만원 로또풀은 한 만원 얘도 얼마나 꿀이지 않겠습니까? 예. 뭐 3개 중에 한 개만 들어도 완전 남는 장사죠. 이거는 일단 나머지 경기도 조금 이따 분석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픽스터 흥이었습니다.